여러분, 자소서를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요즘에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들이요, 조금만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소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소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 보시고 진짜 자소서 잘 합격하고 있어요? 물론 합격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합격을 하지 못하고 헤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자소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어리를 체인지에서도 2점대 학점으로 합격한 생존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2점대 학점을 갖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그 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2점대 학점 아니기 좋습니다. 왜? 그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는 공격의 빌미를 사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시간은 지났잖아요. 그쵸? 만약에 학점이 2점대라면요, 이 생존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도 적용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학점이 3점대, 4점대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 방법을 내가 이렇게 좀 나만의 스타일로 변형시켜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소서라는 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편에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지만 이 자소서가요, 여러분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쵸? 자소서를 A처럼 써라, B처럼 써라, 이러한 썰들이 많지만 결국 각 기업의 입맛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똑같은 자소서야. 근데 이 내가 똑같은 자소서를 쓴 거를 A라는 기업에 제출했을 때, B라는 기업에 제출했을 때, C, D, E, 이 결과값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 달라져요. 다 똑같나요? 예를 들어서 스펙,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 있죠? 정량적인 스펙은 어느 정도 갖춰놨어. 그리고 자소서의 구성도 다 똑같아. 근데 아무리 그렇게 다 똑같다고 치더라도요, 자소서를 기업별로 다 다르게 지원하잖아요. 그럼 결과는 거의 같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분명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내가 엄청나게 절대적인 시간에 많이 투자한 자소서,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복붙을 했는데 합격한 자소서, 이게 다 뭐냐면 이 자소서라는 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막 엄청나게 갈아넣는다고 해서 각 기업들이 그래 막 이걸 보면서 그래, 이 지원자는 정말 열심히 썼구나, 얘는 정말 훌륭한 영향인데, 이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소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 정말 열정적이에요, 저 정말 간절합니다, 이런 거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적어도 면접은 그러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자소서는 글로써 그냥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가장 답으로 알 수 없는 게임이 자소서다. 그러면 이 자소서를 우리가 지금 좀 잘 쓰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찾을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어떤 방법? 여러분, 자소서 잘 쓰는 방법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남의 자소서. 남의 자소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즘에는 요즘도 아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 타인의 자소서를 보는 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만약에 전 아닌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인간관계 잘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전에 이제 어리를 체인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소서를 이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아무리 가까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서로의 자소서를 보여주는 거를 안 해요. 시즌 때 되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소서를 잘 쓰려면은 타인의 자소서를 봐야 되는데, 이 타인의 자소서를 볼 수 없는 환경에 놓이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기술적인 면에만 들어가요. 남의 자소서를 봐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타인의 자소서를 많이 봐야지 그 자소서가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합격 자소서는 어떠한 형식인지, 불합격 자소서는 어떠한 형식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좀 못 쓰더라도 타인의 것을 보면서 벤치마킹해서 지속하면요, 결국 자소서를 잘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작성하지만 합격과 불합격은 누가 결정한다?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뭘 느껴야 되냐? 요 정도로 썼을 때 그래, 내가 봐도 못 쓰지 않았다, 일단은 그 정도만 느끼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지금 현실은 어떻다? 타인의 자소서를 볼 수 없는 현실이다. 근데 이거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생존 면접 클래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한 1000문항의 합격 자소서, 불합격 자소서 유형을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자소서와 비교를 해보고 매일매일 데일리로 그러한 내용들을 공유를 했더니 자신만의 관점이 생긴 거예요. 보시면
자소서를 잘 쓰는 법은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한테 우리가 선발이 돼야 되는데 선발의 기준점들이 각 기업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나를 표현하는 나의 자소서를 잘 작성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글을 잘 쓸 수도 없고 자소서를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걸 봐야 돼. 근데 남들 걸 봐야 되는데 남들이 안 보여줘.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대피를 맡기거나 뭐 학원에서 첨삭을 받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실력이 늘지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 분기 때 생존 자소서 클래스를 통해서 약 1000개의 합격과 불합격 자소서를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데일리로 한번 학생들하고 공유를 해봤더니 자신만의 관점이 생기더라. 그럼 저는 이렇게 되면은요, 충분히 나중에 면접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자소서를 잘 쓰려면요, 타인의 자소서를 많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타인의 자소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합격 자소서를 많이 이제 취합하셔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난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취업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영상 못 보셨으면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요, 빨리 돌아가셔서 그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이 왜 기대감을 낮춰야 되느냐? 1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각 기업들의 선발 기준도 우리는 모르고요, 합격과 불합격의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소서를 불합격했을 때 각 기업에서 A 생존님은요, 정량적인 스펙이 뛰어나신데요, 자소서의 성장 과정에 이러한 부분이 저희와 좀 결이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아쉽지만 불합격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어떤 이유도 모른다고 그냥 기업에서 합부를 결정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기업들이 뭐 나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왜? 기업들도 기업들만의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 과정과 결과를 그냥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기대감을 낮추는 건 뭐냐면 이 자소서라는 거는 적어도 한 시즌에 30개에서 50개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취준생들이 태반입니다. 한 시즌에 5개, 10개 이렇게밖에 작성 안 한 친구들 너무나 많아요. 왜?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잘 쓴다는 기준은 뭡니까? 100점의 자소서를 만들기 위한 행동들을 지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0점의 자소서를 만드는 기준이 뭐냐? 자소서에 뭐 소제목 넣고 2가지 넣고 스타 적용해서 이거 이렇게 공식대로 적용해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 100점 자소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현실을 보세요. 그 100점 자소서를 만든다고 합격을 지금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A 기업에 합격하더라도 똑같은 그 자소서의 폼이 B 기업에 적용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대감을 낮추자는 거는 이 100점 자소서를요, 70점의 자소서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좋냐면 일단 우리 뇌 자체가 나 무조건 나 퍼펙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할래가 아니라 그래 일단 기업의 데드라인이 뭐 여기까지니까는 일단 내가 D-3일 전까지 이 자소서를 일단 먼저 작성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100점을 만들려고 해도 그건 100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혼자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70점 정도를 만들어서 좀 더 가볍게 마음가짐을 하고 그 대신 가볍게 마음가짐을 하자는 게 여러분 잘 작성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70점 정도 자소서를 만들어서 우리는 많이 지원하는 게 우리가 자소서를 잘 쓰는 법입니다. 왜냐? 제가 생존 자소서 클래스에서도 항상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맨날 데일리로 하면서 자, 이 자소서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이유를 한번 각자 달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한 문항, 두 문항, 세 문항 계속 연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70점 자소서라는 건 뭐냐면 10명 중에 7명이 내 자소서를 보고 이 정도면 됐는데? 이렇게만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100점, 10명 중에 10명한테 다 오케이 합격! 이 소리를 듣는 자소서를 지금 쓰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많은 10명 중에 10명이 다 박수를 쳐도요, 기업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고요. 근데 제가 수천 건의 자소서를 분석하면서 느낀 건 70점 정도,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괜찮네 이거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자소서 퀄은요,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요,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명 중에 두세 명밖에 별로 호응을 안 해줘. 그러면 그 자소서는 판을 바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잘 쓰는 두 번째 방법은요, 기대감을 낮추고요. 몇 점 자소서를 만든다? 70점 자소서를 만든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요,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지만 요즘에는요, 특히 AI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생존 자소서 클래스나 면접 클래스를 하면서 약 6개월, 약 한 5, 6개월 동안요, 모든 AI를 저도 다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요즘에 첨삭도 굉장히 많이 맡기고 대필도 굉장히 많이 맡기는데, 결국 자소서와 면접의 본질은요,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GPT라든가 이 AI를 활용하는 취준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 활용해서 자소서는 합격했지만 나중에 면접에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 AI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저는 충분히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AI를 활용하면 좋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국 자소서를 잘 쓴다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타인 거를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기대감을 낮춰서 70점의 자소서를 받으면 된다는 이 전제였어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평균 30개에서 50개의 자소서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려면 빨라져야 돼요, 우리가 쓰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 정리를 많이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자소서를 한 문항을 작성하는데, 여러분, 지금 30분이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이거를 사실 AI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로잉업 과정에서 우리 생존이들 AI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자소서 한 문항을 30분에 작성하는 훈련들을요, 작년부터 지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도 집중을 하면 한 문항을 30분에 작성할 수 있다고요, 사람도요. 그런데 이 AI라는 툴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빨라져. 훨씬 더 빨라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이러한 핵심적인 요약을 잘 활용한다면 나만의 스토리를 좀 더 탄탄하게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거는 그냥 자소서를 작성할 때 AI한테 그냥 여러분들의 경험을 그냥 다 정리해서, 나 이런 경험 있어, 이 문항 이렇게 대답해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소서를 쓰는 스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과정, 그리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모두가 이건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30개에서 50개를 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즉, 글에 대한 구성과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다 AI한테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면요, 면접에서 다 무너진다니까요. 나중에 면접 영상에서 이런 예시들을 좀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그런 어떤 경험 정리,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요약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팅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초안. AI를 활용하는 거는 최대한 빨리 단시간 내에 초안을 만들어서 내가 30개에서 50개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지금 이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존소대장 AI를 활용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거는 생존소대장 AI는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뭐 제미나이나 그다음에 챗GPT, 그다음에 퍼블리시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대부분 그냥 프롬프트만 띡띡띡 입력하고 그 자소서 한 문항에 대한 값을 받을 거라고요. 이러면 여러분들 스토리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자소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힘들게 자소서 쓰고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전해드린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남의 자소서 많이 보세요. 그리고 기대감 낮춰서요, 100점이 아니라 70점 자소서 만들기만 해도 됩니다. 근데 그 70점 자소서는 어떻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자소서의 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이 3가지를 지금부터 미리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개수가 조금은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소서를 쓸 때요, 합격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든 기업에 뭐 합격률 높아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진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소서 잘 쓰는 방법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3가지가 지금
저희 어리얼 체인지에서 2점대 학점으로서 결과를 낸 생존들이 모두 다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뭐 이 3번은 최근에 나온 거지만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활용해서 본인만의 지금 스토리로 일을 하고 있는 현직자들이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자소서를 꼭 잘 써보셨으면 좋겠고, 아, 나 조금 더 AI를 조금 더 빠르게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경험 정리를 통해서 나만의 스토리로 자소서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싶다.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존이들은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생존 자소서 클래스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과정에 같이 합류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 그냥 영상으로 볼래. 라고 하시면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세요.